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모르면 손해보는 긴급재난지원금 8가지 주요 사항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되게 핫하잖아요. 8가지 꼭 아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재난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고 이에 대해서 지원금을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궁금하신 내용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주는 거냐?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 가구원이 한 분이신 분은 40만원, 두 분이신 분은 60만원, 세 분이신 분은 80만원, 그 다음에 4인 이상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원되는 금액은 현금으로, 현찰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선정 기준.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냐, 내가 받을 수 없냐니까요. 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다가 준다고 합니다. 자, 소득 하위 70%가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위소득의 15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도대체 중위소득은 뭐냐? 자,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를 매긴 다음에 이제 딱 한 가운데 있는 그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등부터 100등까지 한 반에서 공부를 한다고 치면은 중위 공부는 50등을 하는 친구가 중위 공부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에 100명만 살고 있을 때 1등 가장 잘 사는 사람, 100등 가장 못 사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50등에 있는 사람이 벌고 있는 돈이 중위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위소득의 150%라고 했으니까 중위소득에 있는 이 50등 사람이 100만원을 번다고 하면 150만원 버는 사람까지는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150%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라고 봤을 때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중위소득이 이렇게 있고요. 중위소득이 이쪽 줄입니다. 첫 줄이 중위소득이고 이 마지막 줄이 저희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중요한 150%인데요. 1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260만원 정도, 2인 가구는 448만원, 3인 가구는 580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서 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로 돈을 버신다. 그래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712만원 이하로 그 소득을 벌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소득은 전부 다 세전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득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자,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기준을 줄 세우는 방법이 유력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이런 직장인 가입자들은 이 소득 얼마 버는지가 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내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소득세 등을 떼고 급여를 주기 때문에 얼마 버는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가입자들은 그냥 월 근로소득을 가지고 이 건보료를 확인할 수 있어서 소득 줄세우기가 가능할 텐데, 문제는 이 지역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이 발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뭐 근로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뭐 이자를 받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이런 소득, 그리고 이런 분들, 지역가입자분들은 이런 소득뿐만 아니라 여기다 더해서 이제 주택, 토지, 자동차 등 본인이 갖고 계시는 재산들을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들이 합쳐진 금액을 가지고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런 건보료, 그래서 소득과 재산을 합해서 환산한 건보료, 이거를 같이 둘을 비교해서 줄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게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직장가입자들은 이렇게 단순한데 지역가입자들은 이렇게 복잡하냐? 간단하게 설명드렸다시피 직장가입자들은 뻔한데 이 지역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진 않든 이제 소득이 누락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재산까지 같이 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다 주는 거냐?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인데 돈은 뭐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근데 내가 부동산이 30억짜리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드리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액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이제 뭐 한 달에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내 통장에 한 20억이 들어있어요. 이런 분들, 이런 고액 자산가 분들은 지금 제외를 하겠다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분들이 제외된다. 그리고 이렇게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본다. 이런 의미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초연금 같은 어떤 연금의 기준액을 볼 때 나오는 이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얘기랑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100% 이 소득 인정액을 가지고 갈지 아닐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 소득 인정액 산출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지금 긴급하게 준다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소득 인정액과 비슷하게 갈 거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복지로 사이트가 다운됐었잖아요. 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복지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다운된 거였고요. 근데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뭐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럼 어떻게 주는 거냐? 지자체에서 각각 활용하고 있는 이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전자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지역별로 뭐 순천에는 순천사랑 상품권이 있고, 뭐 청주에는 청주페이가 있고요. 서울에는 또 서울페이가 있고, 또 이제 아동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계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겠다라는 방법인데, 요것도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나오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급 방식까지 네 번째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중복 수령이 가능하냐? 요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자, 소비 쿠폰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제가 몇 번 설명해드렸는데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소득층이나 아동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는 소비 쿠폰이랑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정부에서 중복 수령 가능하다라고 벌써 확인해줬기 때문에 요거는 100% 가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비 쿠폰 말고 지자체별로 이제 지급하는 자체 지원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포천시에서는 얼마를 주겠다, 경기도에서는 얼마를 주겠다, 그 다음에 뭐 세종에서는 또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별로 또 주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이 지자체별로 다르다. 요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시는 4인 가구를 생각으로 해보시면 이제 경기도 포천시 4인 가구는 지금 중복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더해서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원씩 주는 그 금액을 40만원, 4인 가구니까 받고, 그다음에 포천시에서는 1인당 40만원씩 주겠다는 이 지원금을 받으면 총 160만원이 되고,
다 합치면 이제 경기도 포천시에 사시는 4인 가구는 지금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몇몇 지자체들은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세종시가 생각이 나네요. 세종시는 중복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300만원까지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지역에 사는 것 때문에 100만원밖에 못 받아간다. 이러면 사실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최종적으로 시행 방안이 결정될 때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번째 중복 수령 가능 여부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지급받아야 되냐? 이 신청과 지급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관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시국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병행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추후에 지자체별로 조금 더 자세한 안내가 나갈 예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7번째. 그러면은 긴급재난지원금 말고 또 무슨 혜택이 있냐 했을 때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하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또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 4대 보험료랑 전기요금을 납부 유예시켜주거나 감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감면되고 어떻게 유예시켜 줄 건지에 대한 방안도 별도로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도 플러스 알파로 확대하겠다라고까지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향후에 이제 정부에서 시행 계획이 나오면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내용은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란 말은 즉 세부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할 거다라는 큰 틀을 제시하면서 몇 가지 힌트를 준 거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지급 방안, 어떻게 줄 건지, 언제 줄 건지 이런 내용들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시행 방안은 지금 영상을 제가 만들고 있는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 즉 4월 10일 전까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궁금한 것들이 분명 엄청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이제 좀 확인해 나가시는 게 본인의 수고로움을 좀 덜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긴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직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다 또 저런 사람은 저렇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불투명한 부분은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직 100% 확정되지 않았다. 이 내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내용이 확정이 되면 제가 확정된 내용을 제가 얼마 전에 소비 쿠폰 올린 것처럼 똑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내용은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혼란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건복지TV는 여러분이 놓치는 건강정보와 복지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